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 방송 경험담이라고 하면 거의 경험담의 90%는 이분 겁니다. 예, 카푸어님. 우리 킬포시 시내기사, 시내버스 기사, 카푸어님의 또 경험담입니다. 제목이 서울 시내버스가 킬포버스를 혐오하는 이유. 예. 네, 이 제목이거든요. 자, 킬포버스가 뭐냐 하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김포시 소속 김포 시내버스입니다. 근데 별명이 킬포예요. 왜 킬포인지는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저에게 경험담을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푸어님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킬포버스를 혐오하는 이유.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우연히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자신의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으며 왜 서울 시내버스가 킬포 시내버스를 혐오하는지, 그리고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킬포 버스들이 서울 시내버스들만 보이면 킬포 스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의 경험담을 통해서 작성하겠다. 사례글. 공항대로 구간에서 서울버스들 무리하게 추월해서 앞에 찔러박고 서울버스들 신호 끊어먹고 튀는 양아치 짓들 하는 분들 여전히 계시는데 앞으로는 제 눈에 보이는 족족 기록에 남겨다 신고하겠습니다. 서울 땅에 들어와서 서울 구간 운행하시면 서울버스들처럼 규정 속도 50에 맞게 안전하게 운행하셔야지 경기도 외곽지에서 쏘듯이 쏘면 되겠습니까? 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서울버스들을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생각하지 않고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고 괴롭히시는지요? 우리 회사에서 어지간한 서울 권역 다 가는데 킬포버스처럼 개매너로 중앙차로 운행하는 경기버스에서 없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이력관리 잘하셔서 좋은 회사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왜 유난히 킬포버스에게 양보에 인색하고 혐오스러워하냐? 첫 번째, 과소, 칼치기가 원인. 킬포버스 대부분이 당해하다는 듯이 서울 시내버스만 보이면 과속으로 까고 다닌다거나 위협 수준으로 칼치기를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야 한다. 이쪽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이거는 20년 전에도 킬포버스들이 서울 시내버스만 보이면 위협 수준으로 다녔다고 한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낀다. 생각을 하고 타는 손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위협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 중앙 버스차로 정류장 찔러박기. 아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공항대로 중앙 버스차로 정류장이 다른 서울 시내 도로에 비해 차로수도 많고 넓다 보니 정류장의 버스 정차차로와 급행버스, 고속버스, 긴급자동차의 추월을 위해 추월 차로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다. 한마디로 정류장에 차로가 2개 있다는 얘기다. 정석대로 중앙차로 정류장 정차 방법은 먼저 정차한 버스 순서대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킬포버스들은 그 룰을 깨는 것이 다반사다. 킬포버스가 중앙버스차로 정류장 이용 방법은 대략 이렇다. 예를 들어 정류장에 서울시내 버스들이 4대가 줄 서서 손님 승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킬포버스들은 급행자로 쪽으로 끼어들어서 맨 앞줄 버스 앞으로 머리부터 집어넣고 새치기로 칼치기해서 손님 승하차를 시킨다. 새치기로 찔러박은 킬포버스가 손님 승하차 하느라 맨 앞줄 서울버스 시내버스 출발 지연됨. 맨 앞차를 찔러박은 킬포버스 신호 자르고 기상 빵까기 키고 도망감. 맨 앞줄 서울 시내버스 신호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출발 신호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빠짐. 배차 지연됨. 악순환의 연속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형 사고 유발. 킬포버스가 과연 공항대로 정형차도에서 규정 속도 시속 50km를 유지하면서 달릴까? 그쪽 구간은 기본 6, 70에 야간에는 7, 80으로 살벌하게 내리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킬포버스들이 공항대로에서 시속 7, 80km 속도로 서울 시내 버스들을 무섭게 제끼고 다닌다. 서울 시내 버스가 정류장에서 손님 승하차 후 천천히 서행하면서 출발하려 하는 찰나 뒤에서 오던 킬포버스가 손님 없다는 이유만으로 80km 속도로 정류장을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시컥하는 일 진짜 많을 거다. 또한 좌측 백미러를 못 보고 출발하려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킬포포스당 사고가 나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이 과실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서울시내버스 과실이 높게 잡히게 된다. 서울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사고를 정말 싫어한다. 백미러 조금 스쳐도 징계받는데 만에 하나 킬포버스와 사고가 엮이게 되면은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위협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서는 킬포 차를 공항대로에서 나대고 다니는 거 한두 번 보냐. 그게 양보 안 해줘가지고 안날 사고를 내가면서 기사에게 온갖 지탈을 하게 된다. 네 번째, 그동안 해온 킬포 출신 기사들의 서울 시내버스 입성 후의 만행. 킬포버스라 마주하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은 아예 싹을 뽑아버리자는 심정으로 킬포 출신 기사들을 채용을 안 하려 한다거나 꺼려 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킬포버스 출신 기사들이 서울차를 킬포차 다루듯이 다루는 성향이 매우 강하며 간격을 무시를 한다거나 무작정 달리려 하는 습관, 조발, 시간표보다 몇 분 더 일찍 출발 등등 킬포에서 해온 안 좋은 습관들을 서울에서 다 해오니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이미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그쪽 그 관내 서울 시내버스로 이직을 하는 고참들의 안 좋은 만행들을 저지른 탓에 그쪽 관내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은 킬포 출신들은 서류를 안 받으려 하다 보니 집보다 더 멀리 떨어진 서울 시내버스 회사로 향하는 킬포버스 기사들이 많아졌다. 킬포버스들이 서울 시내버스만 보면 왜 킬포가 될까? 첫 번째, 유령 정체 유발. 서울 시내 버스의 중앙 버스차로 운행 속도는 시속 30에서 40km 사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넓게 보자면 인천 시내버스, 서울 조소 마을버스, 고항 리무진,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등 다른 버스들도 많이 이용하는 차로다. 하지만 서울 시내버스는 자기 하나 때문에 뒤에 버스들이 길게 늘어진 줄이 이어져도 나만 안전하게 다니면 그만이란 식의 이기적인 운전을 많이 하게 된다. 킬포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들 역시도 서울 시내 버스들 집 밖에 못 오는 이기적인 운전을 한다고 욕을 많이 한다. 두 번째, 경기도와 서울과 서로 다른 배차 시간표. 같은 거리를 운행을 하더라도 경기도와 서울 시내 버스들의 배차 시간표가 다르다. 예를 들어 내가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왕복 운행 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으면 서울 같은 경우 4시간 10분으로 비교적 배차 시간을 넓게 해주는 편이다. 경기도가 타임이 서울에 비해 30분에서 1시간은 타이트하다. 그런데 서울 시내 버스 기사들은 자기가 여유로우면 딴 차들도 다 여유로울 줄 아는 큰 착각에 빠진다. 세 번째, 양보의식 1도 없다. 앞서 설명하다시피 서울 시내 버스들은 이기적인 운행을 한다고 했다. 본인 배차 시간이 여유롭고 빨리 달릴 생각이 없으면 다른 버스에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서울 시내 버스들은 양보라고는 눈곱대만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정작 본인이 킬포라 다른 경기도 버스들한테 정류장 찔려받기를 당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한다. 또한 서울 시내 버스가 킬포 버스 앞으로 차로 변경하려면 킬포 버스들이 양보 없이 막 밀어붙이기도 하는데 왜 킬포 버스들이 서울 시내 버스에게 양보를 안 해주는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킬포에서 밟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바쁜 노선을 운행하는 나도 그 바쁜 와중에 더 빠르게 빨리 달리는 버스가 있으면 먼저 앞질러 가라고 서서히 서행하면서 옆차도로 피해서 길을 내주면서 달린다.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좋잖아. 네 번째, 다른 버스를 무시하려는 태도. 짐신, 이전에 마을버스 할 때도 그렇지만 서울 시내 버스 기사들 은근히 자기가 뭔가 감투 쓴 것 마냥 행동들을 많이 하며 킬포 이외에 다른 경기도 시내버스나 인천 시내버스, 전세버스, 심지어는 고항 리무진이나 고속버스 기사들까지 무시하려 하는 기사들도 있다. 아무리 들어가기 힘들고 치열한 경쟁을 해서 들어간 서울 시내버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고속버스나 공항 리무진 기사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싶다. 운전 스킬이나 위기 대처 능력은 고속버스 기사가 서울 시내버스 기사보다 더 뛰어난 베테랑들이라 생각된다. 특히
특히 고속터미널 중앙차도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그런 성향이 강한데 고속버스가 자기 앞으로 추월했다는 이유만으로 빵빵대고 저따구로 운전하니까 서울 노선 못 들어가고 꽁 대신 닭으로 사양 직종인 고속버스나 들어가지 소리를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주변에 아는 기사 중에 서울 시내버스 하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KTX 뚫렸는데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누가 고속버스 타냐고 앞으로 고속버스는 KTX 때문에 망하는 사양 업종이라면서 은근 고속버스를 까내리시는 분이 계신다. 다른 버스들도 서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들 합니다. 이상으로 긴글의 경험담을 마치겠으며 내 경험담은 그냥 이해관계 부족이라 생각이 들기도 한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네. 너무 긴데요. 너무 길게 적으셨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서로 킬포든 서울이든 서로 이제 지역마다 버스 기사마다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예. 서로가 이제 어떤 운행 방식이라든지 운전 코스라든지 기사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발생하고 항상 서로를 좀 견제하고 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 시청자가 보면 사실 서울 시내버스보다 킬포 시내버스를 더 안 좋아할 것 같아. 예. 왜냐? 왜 김포시를 킬포시라 부를까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사부 입장에서 보면 뭐 도찐개찐게 있지만 승객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부분 이쪽 편을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이쪽 편을 많이 듭니다. 승객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전하게 달리고 정석주행하는 차량을 원할 수밖에. 예. 어떻게 보면 서울 쪽을 가야 되는 사람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킬포버스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 이방인. 예.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7, 80을 바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7, 80이. 솔직히 난 어이가 없는 게 아무리 공항대로를 가더라도 버스가 이렇게 밟을 수 있습니까? 퇴근 시간도 아니고 운행 시간에. 거의 고속버스 수준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면? 아니 국도를 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공항차로 전용 차도라고 하더라도 아니 살아도 무서워서 길 건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쌩쌩 지나가다니는 거잖아 버스가. 내가 만약에 인천공항을 가는 사람이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막 낮 시간대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 시간대 이렇게 버스가 쌩쌩 달린다는 게 상상이 안 돼.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킬포시는. 야, 이러니까 킬포라는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객 입장에서 무섭잖아. 박으면 죽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뭐 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세단 이용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분들 입장에서 6, 70 대형 버스가 막 6, 70 밟아버리면 와 저 옆에 가다 죽겠다 이 생각 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킬포시라는 게 사실 기사분들이 킬포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승객이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뭐 택시나 아니면 일반 차량들 있잖아. 그분들이 만약에 버스가 저런 큰 차량이 쌩쌩 지나다니면 일반 세다 더 밟아버리면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추월이든 뭐 칼치기 갑자기 큰 차가 덩치 큰 차가 쭉 밟으면서 내 앞에 쑥 들어와 봐요. 와 박다가 죽겠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죽지 당연히 큰 차 박으면. 와 버스 기사 입장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고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네요. 야, 아니 상상이 안 되네 이게. 낮 시간대
낮 시간대 이렇게 바르는 게 상상이 안 되네, 진짜. 예. 아무리 많이 밟아도 40B 맥스 아닙니까? 낮 시간대. 예. 그러니까 이게 60km를 받는다는 거는 정류장에 제낀다는 거잖아요. 60 밟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류장까지 도착할 수 있어? 보통 정류장 간격이 아무리 벌어도 한 500m 정도 간격 되잖아요. 대우 같은 게 300m거든요. 300m라서 밟아서 못 멈춰요, 절대로. 60 밟다가 한번 지나친다니까, 그냥.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제낀다는 거죠. 그 시간 맞추려고. 예. 신호를 까거나 제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60을 반다는 거는 정류장을 제낀다는 의미죠.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는 제끼고 뒷차 보고 뒤에 손님 태우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때 우리 카폴이 말씀했다시피 배차항이 굉장히 짧잖아요. 키포시가. 내가 안 태워도 뒤에 차가 태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야, 나 이천공 한번 가보고 싶네. 킬포시 바로 티가 날 것 같은데. 킬포시 바로 티가 날 것 같아. 아니 버스가 분명히 여기 내려야 되는데 지 바쁘다고 갑자기 슉슉 다니면서 막 그 세단사에 막 비집고 막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무서울 것 같아. 인천공 한번 구경 한번 가고 싶네요. 낮 시간대. 어. 누가 봐도 킬포시란 거 알 거 아니야. 어. 비상 깜빡이 켜고 막 제끼고 가는 차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장. 그러니까 정장 까고 다니는 거잖아. 사실 난 이해가 안 되네. 정장을 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시내버스 그것도 멀쩡한 시내버스가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서 신호를 그러니까 정장을 깐다는 건 승객이 있어도 안 태운다는 거잖아. 아 이게 승객 입장에서 도저히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대구시에서 이러면 난리 납니다 이게. 바로 MBC 뉴스에 나와요. TBC에. 대구시는요 승객분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원래 태우면 안 되잖아. 어, 정류장 지나쳐도 있잖아요. 막 그 학생이 막 누드이고 있잖아. 막 태워준다니까. 원래 그렇게 태워주면 안 되잖아 그게. 어,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류장을 까는 거는 솔직히 난 상상을 할 수 없네. 정류장을 까는 거는 진짜. 상상 이게 좀 감이 안 잡혀 이게. 뭐 퇴근 시간대도 아니고 낮 시간대에 깐다고 하니까 이게 좀 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역시 다이나믹 서울입니다. 다이나믹 인천. 야, 서울시는 거의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거의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이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해온 운전 시간이 있잖아. 킬포시에서 운전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바꾸죠, 이게. 예, 못 바꾸죠. 운전 습관은 못 바꾸죠, 이게. 운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네. 킬포포스는 약간 좀 이제 분노의식 주면 서울 시내 버스는 만만디네 만만디. 어. 근데 서울 버스는 또 많이 못 밟을 것 같아. 왜 민원 걸리니까. 서울은 또 서울 난대로 고충이 있는 게 서울은 시민들이 또 별나잖아. 깍쟁이들 많다 보니까 조금만 빨리 달리고 하면서 막 지키고 하면 그러면 또 민원 걸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서울 시내 버스 3, 40 밟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니까 그렇게 밟는 거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서울 사람들이 까탈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서 더 밟으면 넘어지고 하니까 살살 가라는 거죠, 살살.
예, 살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막 출퇴근 시간이 걸려 있고 바쁜 사람들은 구타율. 아, 아 그래요? 근데 대구 같은 데는 다 느린데 버스 느리고 지하철 느리고 뭐 지상철 느리고 지상철도 엄청 느리거든요. 지상철도 속도가 30km밖에 안 나와요. 그 3호선 있죠. 위에 다니는 거. 네, 그것도 엄청 느려. 근데 뭐 느린다고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복잡해서 그런가? 아, 아무튼 아무래도 거기는 시간이 금이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예. 이거는 뭐 서울 시내버스 비사뿐만 아니라 서울에 일하시는 분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그 권위의식. 자기가 서울에서 좀 대한민국 1번지에 살고 있다는 권위의식. 이건 뭐 버스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직종이 다 마찬가지지 약간. 깍쟁이. 예. 깍쟁이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사분들이. 예. 아...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이건 해결 못해. 앞으로도 또 트러블 많이 나시겠네요.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카폰이 앞으로도 많이 저분들하고 또 주자리기 많이 하셔야겠네. 근데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 소속도 다르고 근무 체계도 다르고 운전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버스 회사에서 요구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없어. 한쪽은 배차 시간이 중요하고 한쪽은 승객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이걸 못 맞춰요. 이거는 뭐 못 맞춥니다. 소속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 이상 못 맞춥니다. 그러면 소속을 또 똑같이 맞춰도 또 문제 생기겠죠. 왜냐? 왜 제가 피콧이랑 왜 서울시랑 동급을 하냐 하면서 반대하겠죠. 그럼 또 분리가 돼 있으면 분리가 돼또 각자 자기들의 그 회사 방침에 맞게 또 운행하겠죠. 그러면 또 부딪힌단 말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예, 앞으로도 뭐 계속 부딪히겠네요. 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 킬포 칼치기 할 때 저걸 팀플레이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무슨 헌터 3대4 너무 많아 먹고 무슨 그것도 아니고 무슨 뭐 쓰디칼라 저걸 러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칼치기를 팀플레이 한다고 나 자체가 클렌저도 아니고 무슨 예 카폰이 말로는 이제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서로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메신저로 주고받으면 아니 전 전화 통화 해가지고 저거 지금 못 나올 것 같아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앞타 뒤차하고 관계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3일 1조 3일 1조. 예. 예. 앞차가 이제 위험만 생기면 이제 뒤에 차가 이제 제껴가지고 길 터주면 형님 가세요 하면서 이제 예. 만약 내가 뭔지 생기면 뒷차한테 연락해가지고 뒷차 좀 서울시가 못 나오게 한다 하면서 천천히 간다 하면서 아 참나 버스도 팀플레이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야 킬포시에만 가능한 거겠죠.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어요. 카푸어님 재밌습니다. 예. 앞으로도 올해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게요. 카푸어님. 카푸어님은 또 이쪽에 남들보다 더 훨씬 어렵게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무사히 넘어갑시다. 올해도 무사히 넘어가고 내년에 무사히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예. 카푸어님 여기서 그냥 계속 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